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가만 안 둬. 갈수록 태산이다. 정광훈 입에 오른 사람들. 사람 들인 거 보니까 복수예요. 지금 여러 명이 이 정광훈 목사 입에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요. 영상이 좀 저희가 몇 가지로 나눴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 영상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한 말을 담긴 영상인데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 요즘 와서 내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 지금 이재명만 잡아놓고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당신도 나는 의심할 거야. 문재인을 집어넣으라 말이야.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한테 뭔가 책 잡힌 걸로 난 의심하겠어. 내가 윤석열을 위해서 애국운동한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어디라고 말이야. 한동훈 장관, And to Minister 한동훈, 더 이상 쇼하지 마. you must not lead on a gesture. 이재명만 집어넣은 척하고 국민들을 You 속여 only 먹으려고 pretend to 그러면 arrest Lee Jae-myung and try to 한동훈 fool the 장관 people. 당신 나한테 죽어. And to Minister 자, 전재수 의원님, 홍석주 의원님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약간 깜짝 놀라서 지금 들으셨어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먼저 전재수 의원님. 일단 가만히 듣고 보면 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약간 거친 얘기를 했죠, 지금요? 예, 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있는 그대로 저 정광훈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생각, 뭐 사람 머리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생각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예. 정광훈 목사와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말하자면 근간에서 허물어 버리는 그런 예.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이 저는 발언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도 자기 앞에서는 이 까불면은 가만 안 둔다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이 저 정도 말씀하는 것도 놀랍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저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한 것은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일정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자신이 크게 좀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예.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니까 예.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관계를 정리를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확실하게 좀 입장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저는 생각이 앞으로 조금 더 확산되고 저런 말씀을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발언이요. 신자들로 보이는 분들 앞에서 한 얘기로 좀 보여요. 저 상황은요. 근데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뭔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이름이 막 등장해요. 무슨 수사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는. 요즘 민주당이 워낙 뭐 탄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과 지금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번졌습니까? 그거 번졌다고 많이 보시는 지금 거예요, 번지고 있는 지금?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지금 요즘 탄핵이란 말이 유행으로 나오는데 요즘 정광훈 목사의 발언이 조금 상당히 좀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는 조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사실은 이제 강성 어떻게 보면 이제 우파 세력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좀 탄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조금 나름대로 좀 적개심이 좀 많이 생겼죠. 예를 들면 사랑의 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그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뭐 강제 철거가 되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 좀 그 교회의 어떤 신도들하고 좀 대립도 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 이런 MBN 같은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과연 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 하나하나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그 전재수 의원도 뭐 정리하라 말씀도 하셨는데 예.
사실은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하려면 공식적인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정강훈 목사가 지금 저희 당하고 공식적인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부부 사이에 뭐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 법정 뭐 간다든지 협의 이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공식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정리를 뭘 할지 사실 애매한 근데 공식적인 상태죠. 관계가 없는데 내용을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강훈 목사와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쓰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언론에서 좀 확대 뭐 생산되고 있는 이런 어떤 과정에 더 이제 좀 부각이 예. 되는 그런 어떤 국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최기식 변호사께서는 이 내용 좀 아까 들으셨는데 이 내용을 다시 좀 정리했어요. 한동훈 장관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당신 나한테 죽어. 아 이거는요 뭐 굉장히 험한 말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유가 이재명 아닌 문재인 빨리 수사 착수하라. 이재명만 넣는 척하고 속여 먹으려 하면 가만 안 둔다. 이 취지거든요. 최기식 변호사. 이건 뭡니까 지금? 일단 제가 이렇게 지역에 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이런 이제 만날 기회에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재명만 수사하면 어떡하냐. 아. 문재인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예. 문재인도 집어넣어야지. 예. 제가 또 검사 출신이니까 아. 그런 말씀을 많이 그게 하셔요. 굉장히 강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말씀인가요? 네, 그거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어쩌면 정부가 하는 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가 그걸 어쩌면 대언하는 형태로 저 워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고 예. 한동훈 장관을 끌어내리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정말 이 보수 오른쪽에서는 이재명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하는 그런 있다. 강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거 정말 좀 알아들어 달라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그런데요. 앞서서 올해 초에 정광훈 목사가 저런 식으로 어떤 예배 형태의 얘기를 중에서 정치적 현안 얘기하는 게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시간을 걸어서 보니까 올해 초인데 여기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당원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상 들어보시죠. 부산의 장재원 의원 잘 들어. And 장재원 of Busan, listen up. 당신은 목사들로 태어났다며. You're born as the son of 왜 pastor. 그런데 강화문을 왜 씹어? But why do you cuss about 정강훈 왜 씹어? But why do you cuss me? 우리가 200석 만드는데 절대 방해 놓지 마. But you must not distract us 알았죠? in this movement. Do you get this?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십만 명 국민의힘 정당에 다 들어가 있어. So now we have been registered to 까불지 people 마 이 called party. 자식들아.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Raise your hand if you're 봐. registered to people. 정강훈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You must 자식들아. not make little of me. 자, 마지막 대목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봤는데 저게 사실 여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을 들을 분들이 꽤 숫자상으로 많아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차원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에도 본인이 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정광훈 씨의 허세일 수도 있고, 뭐 상당 부분 과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정광훈 씨라는 분은 원래 저렇게 과격한 언행을 하고 좀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분이에요. 그때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광훈 씨를 이용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 무렵에 한참 이제 정광훈 씨가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할 때 거기에 국민의힘의 황교안 전 대표, 지금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대표, 예.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 다 나가가지고 그 집회하고 정광훈 찬양하고 아니, 김기현 대표는 과거에 그 집회에 나가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는 정광훈 목사 스스로 광화문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행사나 장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 청구서를 정광훈 씨가 국민의힘에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만 하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그 5.18 망언도 나오고 또 미국에 가서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뭐 이런 거듭된 실언, 망언을 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저런 이제 극단적인, 극우적인 세력하고 완전하게 재련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 중도층으로부터 굉장히 차가운 어떤 민심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동안 정광훈 목사가 한 발언을 좀 정리해놨어요. 굉장히 사실은 곰곰이 따져봐야 될 말들인데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놨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일단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던 얘기였죠.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정권이 교체됐겠나.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방금 들으셨어요. 내가 윤석열 위해서 애국운동한 게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수사 사항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죠. 옆으로 갑니다. 우리 수십만 명이 당원으로 정당에 들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한동훈 장관, 당신 나한테 이러면서 뭔가 원포를 넣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게 최근 발언이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화면에 아까 보면은요, 뭐 당원으로 들어가면 뭐 손들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 화면을 좀 정리하면 이 모습이었잖아요. 자,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간 사람 손들어봐. 기자들 사진 좀 찍어봐. 그러는데 교인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 상황입니다. 일단 최기식 변호사. 이런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소속인 정치인분들과 정광훈 목사 단절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의 운동이 어떤 계기에서 일어났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보수 우파들이 밀리고 있을 때 예. 소위 말해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태극기 부대라든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또 애국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예. 뜨거운 또 햇볕에 또 비 오는 날에 저 광장에 모였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마음 속에는 우리가 좌파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예. 이 나라를 지켜냈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우린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다.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을 예. 어떻게 됐든 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금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는 거다. 예.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을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어떻게 됐든 선거를 이끌어야 된다. 예. 이런 걸로 계속 연결이 돼 있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의힘 집행부도 가장 오른쪽에서 열심히 싸워주는 이분들을 예. 단절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지금 네. 최기식 변호사 말씀대로면 이분들이 과거부터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단절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냥 계속 같이 뭐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저 최 변호사 말씀을 좀 이제 인정 선생님 말하면 사실은 2018년도 19년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특히 조국을 비롯한 어떤 내로남불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당시 이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동을 했지 예.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도 이제 그 부류 중에 한 분이고,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당에서 생각은 그 물론 과거의 어떤 그 정권 교체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운동한 거는 뭐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저런 어떤 목소리 하나하나에 저희가 뭐 기울일 필요가 없다. 당연히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일반 어떤 국민들, 특히 어떤 중립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어떤 정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선택으로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당의 지금 확고한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단절이다, 헤어진다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어떻게 중심을 제대로 잡아 가느냐, 이제 여기서 저는 결판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구하는 바가 정책 얘기가 아니라 특정 수사상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탄핵 얘기를 꺼내면서 굉장한 엄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다면 당에 굉장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 상황이?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이제 검찰이 정거에서 이제 수사를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서는 하고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같은 경우 이제 서훈 이제 안보실장이라든지 정의용 또 실장에 대해서만 왜 하느냐, 왜
위에 그 이제 상급자인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어떤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차피 또 증거대로 이제 하는 검찰의 수사니까 이것은 예. 이거대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좀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꼽히는 분들 표현이 있죠. 뭐 개혁의 딸, 줄임말로는 개딸이라고 불려요. 그 개딸들과 정광훈 목사를 비교하는 목소리가 오늘 좀 있었거든요. 그 관련된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라는 거는 여든 야든 간에 양극단을 제외하고 가운데, 예. 중도, 예. 중심 이거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강력 지지층이라는 이른바 개딸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당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겠습니다만 중도와 중원을 바라본다면 자제를 요구하기도 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왜 개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못하느냐 비판하잖아요. 네. 예, 역지사지해야죠. 국민의힘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물론 그분이 극우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이제 빅스피커로서 영향을 갖지만 예. 당의 그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또 영향을 미쳐요. 실질적으로. 예,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개딸들이 민주당에 직접 들어와서 권리당원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과 유상범 의원 비교가 좀 달라요. 비교 대상 같지만 달라요. 약간 분석이.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른바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와 그 정광훈 목사의 어떤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할까요? 아마 거기와 이른바 개딸과 비교하면 영향력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약할까요? 아니면 더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어느 쪽이 더 문제다라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둘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지만 예.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그런 신도들이나 예. 혹은 그런 이 보수층들 중에 국민의힘 당원인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해요. 그런 당원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정당 안에도 다양한 당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 가입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게 당내 의사 형성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나 당 지도부가 그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일정하게는 저런 어떤 극단적인 목소리에 좀 휘둘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 우려를 하는 거고 사실 이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잇따라서 그런 실언을 했을 예. 때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당에서 그에 대해 단호한 징계를 했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절연하는 거죠. 예. 저런 어떤 극우적인 목소리가 당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 어쨌든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표명됐을 때 그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게 저는 절연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자발적으로 들어와 있는 당원들 다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래도 된다라는 식의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예. 앞으로 그런 극단적인 언사들이 계속 그 뒤를 이을 거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당내 경쟁의 룰을 예. 당원 100%로 바꿨어요. 이제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나 여론을 별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력화돼 있고 조직화돼 있고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더라도 그게 표가 된다면 예.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김재원 이번에 최고위원이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징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는 당이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기식 변호사, 지금 여기 보면 유상범 의원, 조수진 최고위원이 각각 뭔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약간 결은 좀 달라요. 최기식 변호사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시겠습니까? 일단 그 개딸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예. 정말 그 지지하는 어떤 개인 팬클럽 비슷한 걸로 저는 약간 보이거든요. 팬덤. 예. 예.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거나 이쪽 세력들은 보수의 그냥 최극단에 서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영역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딸은 특정 개인에 집중돼 있다면 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된다 나라를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영향력이나 어떤 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이 개딸이 좀 더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예. 역시 이런 너무 극단적인 쪽으로 계속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예. 결국 총선에서 중도에 있는 분들을 끌어당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예.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들과 방책들을 지금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당에서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목소리 중에서요. 앞서서는 전 민주당 상황과 좀 비교를 또 한 목소리였는데 이번에는요. 몇몇 분들이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좀 낸 게 있거든요. 그 영상도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당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그 정교 분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선 지고 나가지고 야 우리는 왜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아무 지지가 없냐 이것 때문에 건전한 보수 담론을 가진 시민사회를 키우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를 끌어들였죠. 첫 번째가 종교 집단, 두 번째가 안보 단체죠.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새롭게 탄생이 되고 또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 막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민당보다 역전당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히 안 좋은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잖아요. 당원들을 쥐고 있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는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수십만 이런 단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한 10,000명 이상 정도의 당원은 정광훈 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런 게, 그러니까 당원 100%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이 이런 겁니다. 우석준 의원님. 몇십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만, 만 이상은 쥐고 있는 거냐. 당원들의 그러니까 영향력 행사 가능한 거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광훈 목사가 그 일부는 이제 당원으로 당연히 좀 가입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제 정광훈 목사의 어떤 주장에 저희들이 이제 당이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휘둘리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개딸 비교도 나왔습니다만 개딸들은 일일이 그 민주당 의원들 찾아가서 예를 들면 서른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막 항의 시위를 하고 문자 폭탄을 보내고 또 심지어 수박 칠적이다 이런 포스터를 막 뿌리면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각 개별 의원들의 표결에까지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해서 정광훈 목사는 사실상 저런 어떤 조금 험한 말은 하지만 그거하고는 완전히 좀 결이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지율에 부담을 준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부담이 주는 것은 결국은 정광훈 목사의 어떤 주장이나 그런 것을 정말 이제 당에서 그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을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요. 정광훈 목사가 정치권의 이슈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면 매개 역할을 하고 말았어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 당선된 이후에 바로 정광훈 목사를 만나서 한 말, 그 이후에 미국에 방문해서 한 말, 이런 것이 큰 논란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다른 말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늘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러니까 저 얘기의 취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4.3 추념식에 불참했는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런 표현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4.3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아 대통령 참석 안 해도 된다? 그럼 서해 수호의 날 국경일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쉴드도 사리에 맞게 쳐라. 이렇게 또 쓴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자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본인이 여기 화면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러게 되는데 공개 활동 당분간 안 한다. 그러니까 공개 활동 이제 방송 출연 등등등을 말하는 거죠. 바로 또 반응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반응이나 사과는 빨리 하는데 계속 뭔가 좀 설화처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튼 이 얘기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비판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김재원 최고는 입만 열면 지금 사고입니다. 입만 열면 사고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번 사고를 쳤을 때 제대로 징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이런 조치가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저는 이제 사고를 그만 치는데 뭐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고를 칩니다. 지금 5.18 그거 했을 때도 앞으로 자중하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간 뒤 미국 가가지고 또 정광훈 목사를 천하 영웅으로 또 띄워놓은 겁니다. 천하 영웅으로 띄워놓으니까 이 지금 정광훈 목사가 지금 대통령까지 한동훈 장관까지 오만 사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를 천하의 영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지금 4.3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는 또 이제 망언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다. 안 하면서 또 아마 사고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최고위원 당선자라 하더라도 지금 이런 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를 하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윤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해부를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 발언한 거 가지고서 징계를 하고 결국은 당 대표를 쫓아냈는데 거기에 준하는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김재원 최고위원 사이에 주고받고 지금 이게 많이 하는데. 판판이 김재원 최고가 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붙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두 분은 이제 하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존재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두 분 다 기반이 지금 TK인데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당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기식 변호사.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4.3과 광복절을 비교하면서 약간 격 차이가 있다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럼 서해 수호 날은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게 지금 꼬집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 안 한다 이거 차이를 두면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이제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됐든 대통령 불참을 어떻게 됐든 최고위원회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걸 명분 이유로 삼았던 것 같아요. 딱 그 현상만 딱 보고. 근데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은 그것보다는 보수와 어떤 우파와 좌파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대통령이 우파가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 좌파가 중심이 되는 행사도 역시 다 골고루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서로 빈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대통령의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워딩이 나왔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 행사도 이렇게 골고루 가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석주 의원님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릴 텐데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 이 정도 됐으면 당 윤리위원회 있으니까 윤리위원회 올려서 뭔가 징계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윤리위원장이 사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이 사퇴하셨죠. 그럼 윤리위 가동이 됩니까?
지금 뭐 대리도 있고 굳이 가동하면 가동이 되는데 예. 그래도 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예, 안 계시니까 조만간에 다시 빨리 이제 대표가 빨리 이제 지명을 할 또 것으로. 공교롭게 또 윤리위원회 좀 위원장이 안 계셔서 또 이게 뭐 가동 여부는 또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상황이 좀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요. 좀 길게 정광훈 목사 이야기,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쭉 해봤는데 뭐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자, 집권 뭐 여당 집안 사정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요. 외부의 어떤 목소리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좀 정리해드렸고요.